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1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한국 UAE 100년 동행 100년 동행? 공동선언 바카라 모델 원전 협력 확대다. 뭐 건데기는 없고 두리뭉실하네요. 100년 동행? 100년 후에 어째 될런지 누가 알고 100년 동행. AI 방산협력 명시, 회담 채택했다. K-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 문화산업, 뭐 건데기는 없네요. 건데기는 없고 뭐 보여주는 거나 해가지고 하고 있다. 뭐 알아서 하면 되고요. 뭐 국내에서 해가지고 똥 제대로 싸질러 놓고 외국 나와서 사진 찍고 앉아있죠. 넘어가고요. 뭐 이런 거 뭐 길게 얘기해 줄 필요 없고, 오세훈이 세운 4구역 시뮬레이션 공개 숨이 턱 막힙니까? 아이고야. 이게를 갖다가 지금 시뮬레이션 만든 거예요? 뭐 앞에 없네. 훤하네요. 총리는 중간자 김민석이 말하는 거지. 입장서 갈등 조정해야 된다. 왜 극한 갈등의 화력 보태나. 서울시장 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이지 뭐. 세계유산 영향평가 법적 대상 아니다. 맞지 뭐. 맞지. 주민에게 평가 강요 못해. 뭐 재산권 침해도 있고요. 이거네. 시뮬레이션 없네. 뭐 훤하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에? 숨이 턱 막히고 귀를 누를 정도의 압도적인 경과는 전혀 아니다. 에? 정전압 상월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 시민이 서서 남쪽에 새로 지어지는 세운 4구역을 보는 것이 요거네. 아이고 참 잘한다 진짜. 잘하고 자빠졌고요. 김민석이 이하 해가지고 더불어 총출동 해가지고 오세훈이 선거운동 대신해주고 자빠졌다. 참 대단한 수준이다. 점 나가고요. 차량 돌진에 엄마와 2살 딸이 참변 70대 운전자 실수했다. 뭐야 운전자 패달 오이거 우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나이 들면 차 끌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뭐야 이 제네시스야. 이 보나마나 오토 아니야.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과 그의 딸 2살 딸이 중태에 빠졌다. 이런 거, 이거 뭐, 출구장, 공주차장 출구에서 운전을 돌진했다. 이거 뭐, 페달 오조작이면 보나 마나 뻔하겠지, 뭐. 딴 거 하다가 페달 페달 밟았겠지. 이거요, 계속 얘기 안 돼. 나이 들면 운동신경 떨어지고요, 반사신경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제대로 상황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다니고, 하여튼 나이 들면 운전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인구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앉아 있는데 나이 70이면 먹을 만큼 먹었고, 그뭐 국가에서 해주는 거 해가지고 저 대중교통 타는 것도 뭐 싸게 타고 다니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이 든 양반들요. 좀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말아 이거라네. 이 뭐예요 이 짓이 이게. 2살 된 애는 또 뭔 이게 무슨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짜증나다 짜증나 이거. 이제는 이제 차가 문명의 이기나 뭐 이런 게 혜택이 아니고 거의 그냥 살인 도구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이게 왜 웬만하면 나이 들면 안 들고 나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짜증난다 진짜. 중국 관영지 뭐야? 글로벌 타임스 황구시보네. 한국 핵잠으로 위험한 위치에 한중 관계 부정적 영향이다. 뭐 그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천년에 오겠냐 이게. 어? 물론 이래 가지고 뭐라 해야지. 뭐라 하기는 뭐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영 매체와 정무가 분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타임즈 황구 15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이 중국 억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미국 관계자의 최근 발언. 이거 똥 뿌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어제 이거 기사 소개한 거 아니에요. 똥 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핵잠인데 왜 미군 지가 알아서 마음대로 하냐고. 웃긴 거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참 이게 무슨 주권 국가예요 주권 국가가 까놓고 해가지고 이런 거 보고 쳐보고 까놓고 해가지고 입장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이가 저런 저 관세 협상 처음 맺어가지고 돈을 갖다 저래 퍼주고 앉아있고 사실상 매국질하고 앉아있다고 봐도 충분한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쳐 떠들고 앉아있으면 그 대단한 이재명 팬들과 더불어 팬들 벌써 촛불 두고 나서 벌써 사퇴해라 뭐 탄핵해야 된다
별의별 똥쇼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웃기지도 않는다. 하여간 다음에 혹시나 정권 바뀐 다음에 자칭 진보 이제 뭐 나와서 떠들고 미국 관련해서 떠들고 이제 이빨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 이제 알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주장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한국은 갈수록 더 위험한 처지에 빠뜨릴 수 있다. 뭐 동의하고요. 관련해서 웃자는 우크라이나전 터진 후에 러시아한테는 이거 떠들었잖아 이거. K 핵잠이 해가지고 중국 억제용으로 쓸 기라고. 이게 무슨 개념 반말아먹은 아니야?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국민 세금까지 처음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천녀 올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자는요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난 후에 러시아한테는 제2전선을 열어야 될 동기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저 블로그에서 얘기했습니다. 블로그에서 2022년이니까 그때는 유튜브 아니죠. 그래 얘기하면서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디냐면 한반도라고 그때 해가지고 뭐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하면 웃자보고 미친놈 소리 했겠지. 그리고 중국한테도 혹시나 대만을 갖다가 중국이 점령해야겠다, 침공해서 점령해야겠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제2전선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군사에서 기본입니다. 기본. 요즘은 뭐 기본을 밥 말아 먹는 세월이라서 그런데 하여간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뭔가 어떤 그 자기네들이 큰 걸 갖다가 한 건을 버리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제2전선을 열어야 돼요. 근데 제일 해가지고 효과가 좋고 가성비 끝내주고 효과도 찍이는 곳이 어디다?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한반도가 제2전선 열기에 왔다예요. 우리가 이미 해가지고 1차, 그러니까 뭐 지금 2차가 안 터져서 1차나 막인 그렇다만은 한국전 경험해 봤잖아요. 예? 우자 어른 나이 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제로 경험을 해 봤고 그게 다 뭡니까? 한반도가 그렇게 충분히 제2전선용으로 활용될 만하고 지금 강대국 간에 뭔가 이 다툼이 있을 때 지그끼리 직접 붙는 거 대신에 한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전장을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자신들이 가진 뭐 자원 등등을 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지금 압력이 차는 거 뭐 쉽게 말하면 뭐 압력 밥솥에 압력이 차는 거 갖다가 자연스럽게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빼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낸 게 그 한국전 같은 그런 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 됩니다.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 웃자는 이미 올해 5월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영상 그때 이재명 당선을 갖다가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관련 영상을 갖다가 한 3개를 급하게 만들어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고래 싸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싸움에 새우 한국 등 터진다 한국 새우 등 터진다라는 영상을 이미 올려버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에 가지고 웃자가 해가지고 그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혹시나 바닥이 아니겠냐 해가지고 웃자가 한번 오늘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계속 내려가고 뭐 이랬죠. 어제 뭐 웃자가 뭐 흥미롭다 이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그 관련해 가지고 웃자가 이거 저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테크니컬하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먼저 해가지고 뭐 패드 해가지고 파워 해가지고 이름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얘기하는 중간에 나오는 거니까 하여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자가 비트코인 등 크립토 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뭐 차트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중립적으로 봐야겠죠. 예,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2025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라는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후 6주 만에 거의 30% 폭락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번 폭락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줄여서 말하면 바닥이 가까울 수 있다. 바닥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떨어진 게. 비트코인 폭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뭡니까? 패드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많이 더뎌졌다는 것이죠. 느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 2025년 해가지고 2월 11일 되죠. 올해 초에 모두가 공격적인 그러니까 패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배팅을 했었고요. 이는 그런 배팅을 한 이유는 뭡니까? 투자자들이 수익을 노리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갖다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 이제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배팅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파월이 여기 2월 11일 돼 있다시피 2015년 2월에 파월은 패드가 금리를 더 낮추는데 need to be in hurry 그러니까 뭡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었습니다. 올해 2월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 까먹으셨겠지만 올해 2월에 이미 파월이 판 자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상하는 거 원하던 거 이 판때기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거는 비트코인 ETF 해가지고 유입이고요.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유입, 자금 유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빨간 거 밑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죠. 특히 스마트 머니, 뭐 기관 그리고 헤지펀드 이런 거죠. 스마트 머니가 뒤도 안 돌아보고 비트코인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서 모멘텀을 상실했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관 매수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 공황 매도를 하고요. 가격은 폭락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것도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동성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요거는 뭐 제가 뭐 지겹도록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난 몇 주 동안 하여간 유동성 문제 등 몇 가지 또 거시적인 역풍이 불고 있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자가 해가지고 형광색으로 동그라미가 표시했는데 52평선 이거 청색 파란색 52평선이 202평선 밑으로 들어가는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4월 달에 나왔고요. 요번에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 해가지고 11월 달에 또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 차트나 이런 쪽 좀 뭐 주식도 그렇고요. 데드 크로스가 났다는 거는 뭡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억수로 끔찍한 신호죠, 이게. 끔찍한 신호입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은 다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데드 크로스 났는 게 뭐냐 이러는 분들은 주식이나 뭐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투자자 데드 크로스가 투자자들을 겁먹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데드 크로스의 경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붕괴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요 보세요. 2025년 4월도 보세요. 데드 크로스 난 후에 쭉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완전한 붕괴 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 랠리 직전에 나타난다는 그 패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우자가 비트코인이 왜 바닥권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우자가 이거 어제 저녁에 캡처한 건데 보시면 해가지고 89,289달러가 됐죠.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게 7시인가 8시 캡처한 건데 요때 가지고 겨우 9만 위로 올라가 있었고요. 하여간에 왜 바닥권에 가까워졌다고 우자가 생각하느냐를 갖다가 이유를 갖다가 잠깐 들어보면 CNN에서 제공하는 요거 뭡니까? Fear and Greed Index죠. 그러니까 그 뭐 공포 탐욕 지수 뭐 이래 됩니다. 이거 뭐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아주 친숙한 그 지표입니다. 요게 2015년 11월 18일 기준 해가지고 만점이 100점이죠. 만점이 100점인데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자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는 귀찮아서 이거 캡처 안 했고요. 어제 저녁 건데 이게 15점까지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15점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실제 약세장이 그러니까 그 약세가 피크에 달할 때 이때보다 이거 공포하고 탐욕 지수가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때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장 정점 때 약세장이 쩔을 쩌는 그때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공포와 탐욕 지수가 떨어졌다. 즉 심리가 절단났다. 이 말은 뭡니까? 이른바 덤머니 멍청한 돈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개미들을 말하죠. 덤머니는 굴복해서 매도를 하게 되고 반대로 스마트 머니들은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지선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지선이 있냐면 88,000달러하고 9만 달러. 요게 9만 이 차트에는 지금 안 보이죠? 이 차트에서는 지금 88,000이 안 보입니다. 88,000에서 9만 달러.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박스권 요렇게. 여기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어떤 지지선? 비트코인에게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가격이 일단은 어제는 이제 9만 달러 밑에까지 찔렀죠.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물론 우자가 어제 저녁에서 또 지금 오늘 오늘 5시 오늘 한 5시 좀 넘어서 해가지고 캡처한 건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여간에 비트코인이 88,000에서 9만 달러에 있는 지지선을 방어하고
작은 반등이라도 줄 수 있는지 우짜가 어제 포스팅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예, 올랐죠. 92,909달러 이래가지고 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 하락장이 아주 거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손 들고 나가는 인원들이 발생할 때가 어떤 때다?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이걸 갖다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우측 왼쪽으로. 어이구 어디 갔냐? 어이구 어디 갔냐?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아 요거네 요거. 예, 요거 2025년 4월. 4월이죠? 예, 4월 이거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옷이 이평선 밑으로 내가 데드 크로스 났지만 이게 완전한 폭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붕괴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등 랠리 직전에 나타난다는 이 패턴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오자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심리상으로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뭐 하염없이 주구장창 떨어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짜 개쪽으로는 뭐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이런 거 말할 때는 객관적으로 얘기해야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바닥인가? 예, 해가지고 우짜가 소재모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금덩이로 넘어가죠. 금덩이는 0.47% 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3거래일 연속 하러 가다가 가만 올라가지고 이론스에 4065.49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즘 뭐 금하고 은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은은 0.98% 상승해서 1온스에 50.70달러가 됐네요. 여기도 일단은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서 방어선을 친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트 기준으로 0.00%.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고 뭐 어제 봐가지고 뭐 내려갔다가 다시 가지고 다시 본전치기 했다 이게 됩니다. 이론수란다. 99.588 해가지고 어제 그러니까 이 차트 기준 해가지고 마감이 됐다 이게 되겠네요. 변동이 없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나라 원화를 보시면 원화는 해가지고 0.28%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58.94원 1459원 뭐 이래 되겠네요. 이래 되겠다. 이게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 변동이 없었는데 월화가 이래 좋아졌다. 뭐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환율이 있다고 돼서는 안 되죠. 예, 있다고 돼서 안 되니까 우자가 지금 달러 해가지고 바꾸는 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 상관없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오면은 우자는 무조건 이거 환율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 가지고 보면은 어제 가지고 24시간 동안 0.17% 해가지고 싸졌지요. 요거는 다카이치가 17조 엔 경기 부양채 떠드는 바람에 이제는 대놓고 155엔을 갖다가 돌파해가지고 야, 오늘 이것도 뭐 이 새벽에 가지고 한 두세 시 될 것 같은데 요때 가지고 155.716엔까지 갔네요. 야, 절대입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다카이치한테 이 좋은 걸로 돌아갈런지 나쁜 걸로 돌아갈런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하다. 예. 넘어가고요. 우짜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우짜 그 블로그 오신 분이 리즈 트러스 해가지고 일본판 리즈 트러스 해가지고 연상된다 했는데 우짜는 여전히 그 뷰 해가지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해가지고 쑥 해가지고 다시 저 유럽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러시아 이거 석유 수출 시설 이런 거 계속해서 드론 같은 거로 공격해가지고 다 부셨다 이래가지고 막 떠들고 있죠.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 부신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선박 추적 사이트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여기 항이 어디냐? 저기 있죠 여기. 노보로시아 항입니다. 여기 하기가 수출해가지고 터미널이 있습니다. 수출 터미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정상 가동, 이 배가 다 해가지고 접안이 돼 있잖아요. 여기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기름을 받았고 이런 거니까 이거 파이프를 연결해서 기름이 가지고 받고 있는 배들이 가지고 접안이 돼 있다는 거는 이게 정상 가동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여기 노보로시아 이거 수출 터미널 이것도 부셨다. 완전히 절단됐다고 떠든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글자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요게 로도스입니다. 로도스는 어디다 하면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 안티구아 원 요거는 어디냐면 몰타 선적 유조선입니다. 이 둘이가 접안했다는 거는 이 둘이가 현재 기름을 갖다가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요거 됩니다. 참고로 요 지도에는 안 나와 있죠. 이 요 좀 밑으로 요 남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뭐 있냐면 또 시에라리온 선적에 아르란 또 유조선이 또 대기 중입니다. 기름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이는 것만 해도 한 세 척, 큰 거 세 척이 보이고 있다 이게 됩니다. 참고로 안티구아 원 이거는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땡길 때 주로 애용하는 이 유조선이고요. 그리고 아르란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아르란호 지금 대기 중인 아르란호의 경우는 또 어떻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데 쓰는 유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에 우크라이나가 뭐 다 부셨다 했는데 지금 다 부신 게 아니고 정상 가동되고 있다. 노보로시아 그 지금 수출 터미널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거는 저쪽 북해도 아니고 흑해 쪽이죠. 예, 노보로시아면 흑해 쪽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엄청나게 가까운 곳이죠. 예,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요거는 쿠피안스크입니다. 쿠피안스크. 보시면 뭐 볼겁죠? 예,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그 게임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쿠피안스크 러시아군이 점령했고요. 자, 이어서 자, 이거는 포크롭스크입니다. 포크롭스크도 끝났죠? 예, 그냥 뭐 나무리 뭐 청소하고 이런 것만 남아 있고 지금 미르노흐라드도 지금 깝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땅을 점령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러시아군이 가지고 남은 우크라이나군을 잔존 병력을 갖다가 지금 청소 중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앞에 입구는 완전히 막혀 버렸고요. 완전 포위 상태입니다. 완전 포위 상태.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이 영상도 따로 해가지고 회원용으로 일단 올려놓고 아마 다음 주 쪽이나 쯤이나 해가지고 공개할 것 같은데 미르노흐라드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자랑하는 두 개 정예 여단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들 애들 절단 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자가 이걸 왜 했느냐? 지금 쿠피안스크 끝났고요. 포크롭스크 끝났고 이제 다음에 뭐가 이제 해가지고 넘어갈 거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뭘 갖다가 내줄 거냐? 이런 다음 순서가 누구냐가 상당히 궁금한데 웃자가 보기에는 이 세베르스크가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지금 세베르스크도 지금 이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완전히 쌈 싸먹히는 부위로 가고 있죠. 네, 여기도 절단입니다. 우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아이콘 이런 것도 있으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러시아군이 이미 이쪽에 많이 들어왔다 또는 러시아군이 이쪽으로 공격을 벌이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희한하게도 우크라이나 이 친우크라이나 맵에서 이쪽 세베르스크 쪽 이거는 업데이트를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는 업데이트를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또 업데이트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가지고 친 러시아 맵을 보면 우자가 화살표로 표시했죠. 이게 주 보급로입니다. 주 보급로인데 여기 시그마가 표시됐다는 건 끝났다,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은 보급로가 어디입니까? 요거 뭐 이거 뭐 시골길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포장 상태도 안 좋고 이런 거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세베르스크가 우짜 보기에는 세베르스크가 다음 순서 어떤 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뺏길 다음 순서로 세베르스크가 아주 유력하다 우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요. 만약에 세베르스크 여기를 뺏기게 되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바스 전선의 성배라고 우자가 말씀드린 곳 도시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크라마토르스크하고 슬라비안스크 두 개가 있습니다. 쌍둥이 도시라고도 흔히도 부르는데 이 돈바스 전선의 성배인 크라마토르스크하고 슬라비안스크 이 두 개가 그냥 바로 위태롭게 됩니다. 이 세베르스크가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도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뭐 막는 거 이거 방어선 칠만한 데가 딱히 없습니다. 상당히 좀 깝깝하다 이게 되고 물론 감안하시겠죠.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느려 터졌다는 거. 물론 느려 터지게 하는 데는 우크라이나의 저 드론 하늘을 벌벌 날아다니면서 5만 건 다 부대고 앉아 있는 드론이 실제로 가장 큰 방어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 장에 챗 GPT, X, 트위터죠 등 다수 한때 접속 안돼 이게 됩니다. 3시간 장애로 주요 인터넷 서비스 묵통. 네, 우짜는 뭐 챗 GPT하고 뭐 X, 트위터 같은 거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뭐 어쩌다 해가지고 뭐 저 그림 이미지 차트 검색하고 이럴 때 보면 뜨기 때문에 하는데 뭐 별로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곤란함 느꼈다 이런 건 없는데요.
이게 어제 요거 클라우드 플레이어 해가지고 일 터지는 바람에 가지고 좀 답답한 분들은 좀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경우 어떻습니까? X, 트위터하고 챗 GPT를 포함한 플랫폼에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트래픽 급증 사태를 겪었다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1억 명이 넘는 웹사이트들, 1억 명이 넘는 웹사이트들이 지금 사용을 갖다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 못하고 서비스가 뭐 지지부진했고 수천 개의 웹사이트에서는 아예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클라우드 플레이어 주가는 어제 마이너스 5% 이상 뭐 그냥 폭락이죠. 예, 폭락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도 아니고 좀 아직도 좀 데이터 딜레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일단은 지금 서비스는 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 하원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가결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찬성해서 공화당도 찬성 몰표돼 있죠. 예, 한 명만 반대표입니다. 이거는 427표, 그리고 반대 1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요 앱스타인 거는 이미 우자가 코멘트 해드렸다시피, 그 민주당이요, 내년 중간선거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그 아이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앱스타인 건입니다. 앱스타인 사건 이거 파일 같은 거 공개해가지고 트럼프 엮는 거. 예, 요거 건입니다. 참고로 앱스타인 파일을 갖다가 지금 공개된 것만 봐도 트럼프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고요. 뭐 이런 뭐 연합지라시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시고 아시는 거니까 패스하고 웃자가 우리나라 뉴스에서 잘 안 나오는 거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해드리겠죠. 여담인데요. 앱스타인이 이거 뭐냐 하면 앱스타인이 그 배넌이 누굽니까? 스티브 배넌 트럼프 해가지고 뭐 장자방이니 뭐니 소리 들었던 친구 있잖아요. 앱스타인이 스티브 배넌한테 보낸 메일에서 이 특정 부분 우자가 열어가지고 빨간 부분을 쳤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서 우자가 치는데 reminder, money, medicine 해가지고 low 해가지고 juice only 이게 뭡니까? 돈 그리고 약, 뭐 의료 뭐 이런 쪽이죠. 약 그리고 법 이거는 오직 유대인만. 야 상당히 인상적이죠. 상당히 인상적이죠. 지금 유대인이 다 잡고 있는 분야가 이쪽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중에 특히 해가지고 의료 쪽의 경우 지금 최근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우한폐렴이잖아, 우한폐렴. 우한폐렴 관련해서도 우리가 찝찝구리한 내용, 그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아주 숨겨진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까발려서 그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럽 친구들, 네덜란드 친구들도 등장하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 뭐 중국에서 중국 연구원이었는데다가 그런 뭐 바이러스를 갖다가 중국에 넘기고 등등 뭐 별의별 똥쇼가 다 나오는 거 관련해서 어쩌가 캐나다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에 이거 앱스타인이 스티브 배넌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상당히 관심 가는 문구 이 부분 돈 그리고 법, 약 그리고 뭐 의료 이쪽하고 법 이거는 오직 유대인만 의미심장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모기지 리파이낸스 그러니까 모기지 재융자죠. 예, 재융자고 저 자료는 뉴욕 패드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많나? 예. 자, 말씀드려보면 뉴욕 패드는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종류의 크레딧, 신용,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카드 대출, 뭐 등등 이런 거죠. 자동차 대출, 뭐 이런 거 등등인데 이런 모든 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율, 그러니까 뭐 재융자 거부율입니다. 거부율이 2025년 6월에 21.1%인데 10월에 24.8%. 쭉 올라가죠? 예, 올라가. 이거는 지금 모기지입니다만, 하여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런 모양을 보인다. 이게 됩니다. 10월에 24.8%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 모든 종류의 재융자에 대해서 거부율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라고 했고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거부율도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거부율이 보시면 40%를 훌쩍 넘어가죠. 46%로 폭발한 상태입니다.
이거 좀 많이 걱정해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걸 좀 많이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래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좀 많이 이런 것도 걸렸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해가지고 우자가 일단은 뉴욕 패드 데이트인데 일단 소개를 먼저 해 보고요.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이거는 우자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요거 피치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6.65%, 이건 색깔이 이래서 잘 안 보이겠네. 6.65%로 올타임 하이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거 역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출이 연체율이 6.65%로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를 갖다가 기록했다. 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간만에 해가지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으니까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굳이 차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자가 ADP에서 해가지고 지금 그 민간 부분 총 고용자 숫자 이걸 갖다가 우자가 차트를 했습니다. 숫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3,457만 1,000명이다. 이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ADP의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민간 부분 일자리가 11만이다. 민간 부분 일자리가 11월 1일 기준 4주 평균 1만 1,250명 감소해서 그리고 11월 전주가 1만 1,250 감소해서 11월 1일 기준 해가지고는 2,500개 감소로 예상되었습니다. 감소폭이 줄었다 이거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발표도 나왔고 제가 뉴스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아마존, 타겟 등을 포함한 여러 미국 대기업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감원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감원을 발표하면서 미국 노동시장 모멘텀은 10월 말에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18일로 끝나는 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1만 9천에서 23만 2천으로 좀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4주 평균 이건 사실상 지금 뭐 우자가 언급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4주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하여간에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3만 7,750에서 5만 8천으로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는 보나마나한 데이터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 10월 11일로 끝나는 주 기준 전주 191만 6천에서 194만 7천으로 많이 늘어났죠. 예, 한 3만 더 증가했습니다. 10월 10일로 끝나는 주 기준. 또 이어서 데이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11월 18일로 끝나는 주 기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나오고죠. 2주 연속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10월 18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94만 7천에서 또 195만 7천으로 또 1만이 또 더 증가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죠. 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 이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가운데도 뭐 간단해서 우자가 또 빅스 해가지고 또 잠깐 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죠. 빅스의 경우 어떻습니까? 22.38 해가지고 올라갔죠. 예, 올라갔지만 2025년 4월하고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빅스의 경우에는 1년에 평균 40차례 정도 20위로 상승합니다. 예,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그 분위기에 비해서는 빅스가 그렇게 크게 튀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또 어제 말씀드렸던 12월 FOMC 패드가 금리 동결을 할 거냐에 또 이어지는 또 내용입니다. 요거 지금 아직도 그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요거는 뉴욕 패드에서 발표한 제조업 데이터 이거 차트입니다. 요걸 올려놓고 자가 패드가 12월에 금리 동결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죠. 뉴욕 패드 제조업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신규 주문 및 출하량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고용은 소폭 증가하고 주당 근무 시간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제조업이 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 요걸 보였고요. 자본 지출 계획 또한 급증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기업들이 신규 장비와 기술에 투자할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뉴욕 패드 이거 쭉 올라가잖아요. 뉴욕 패드의 제조업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거는 12월 FOMC 패드의 금리 인하를 갖다가 어렵게 한다는 까다롭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드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해 왔고요. 그 명분이 그거다 이거죠.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입 비용이 저렴해져서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고용이 촉진되고 요런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이렇게 실제로 강세를 보인다 이러면 패드의 금리 인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뭡니까? 제조업 부분이죠. 제조업 부분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제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 주장이 힘을 잃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면 물론 좋다고 말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공장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자본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조업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해고를 계속하면서 완전히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공장주들의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면서 현재 이런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뉴욕 패드의 제조업 데이터가 잘 나온 가운데 경제가 약세라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고요. 덕분에 12월 FOMC 금리 결정에서 패드의 결정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패드에게는 금리 인하를 지속할 변명거리가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봐서는 이거 꼬라지만 봐도 갈수록 이 명분이 작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어서 해가지고 우짜가 CME 패드 와치 툴 배팅 현황도 또 보여드릴게요. 우짜가 폴리마켓도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또 CME 패드 와치 툴입니다. 보시면 금리 동결이 49.36 어느새 49.36입니다. 이거 한 달 전에 금리 인하 100% 했습니다. 근데 지금 49.36까지 가지고 금리 동결이 많이 올라갔다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12월에 금리 동결이 된다,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동결된다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